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하늘궁 11구 사태 재판서 장땡땡 다시 증인 구속위기 돌파하려는 것이 아닐까. 위증 고발한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경영 하늘궁 11구 사태는요. 이 허경영이 주장하는 겁니다. 10월 19일에 이 허경영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여성. 이 여성분이 A씨하고 짜고 그리고 이 권총을 들고, 이 A씨는 권총을 들고 조폭을 동원해서 3천억을 요구했다. 그리고 A씨와 이 허경영을 중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여성, 이분이 강압적으로 3천억을 요구했다. 근데 이 여성분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 선을 긋고 있고, 그리고 도리어 허경영이 공갈미수로 고소한 게 이미 무혐의가 떨어졌다. 그래서 허경영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돈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권총이 아니라 이 가스총이었다. 이 가스총.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에서 보니까 이 A씨가 내가 이 3천억 먹어라 이 허경영이한테 했다. 이런 녹취록이 나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3천억을 어디에 쓰든 묻지 않기로 공증을 받았다. 공증.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 녹취록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 언급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분이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허경영 전 비서실장과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보면은 허경영이에게 3천억, 이 3천억을 언급했다. 3천억을 언급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천억을 언급했다. 그래서 이 돈 얘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신빙성이 낮지 않겠느냐.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각종 이런 많은 그런 갈등이 있는 게 바로 이 하늘궁 11구 사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에서 이 장땡땡이 다시 증인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장땡땡은 이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장땡땡이 증인했었어요. 증인으로 섰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장땡땡에게 이 장땡땡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피고인 김땡땡은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 사실 통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폐문부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폐문부제. 왜 폐문부제가 나왔을까요? 12월 3일에 왜 폐문부제가 나왔을까? 요거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 구속 위기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검사가 추가 송치서를 제출했어요. 추가 송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한 피해자 오땡땡이라는 분이 증인 신청을 제출합니다. 증인 신청을 제출하고 각종 서류들을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검사는 그 다음날 바로 추가 송치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추가 송치서를 제출했는데 폐문부제가 됐다. 폐문부제. 왜 폐문부제가 됐느냐? 요거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12월 지금 3일에 폐문부제가 일어나고 12월 5일에 어제죠. 어제에 증인 장땡땡에게 증인 소환 짱이 이제 이 발송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발송이 됐고 폐문부제가 됐으니까 김땡땡에게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 사실 통지서를 발송을 했다. 그리고 또 김땡땡에게 12월 5일에 또다시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 사실 통지서를 발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추가 송치서 이런 관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12월 18일이면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이제 재판이 또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장땡땡이라는 자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그 자다 그러면은 이 자는 이 전에도 이 장땡땡이라는 자, 이 장땡땡이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재판에서 이 장땡땡이라는 자가 위증을 합니다. 위증. 아주 이 자가
아주 위증 전문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위증을 해가지고 지금 고발이 됐어요. 네, 위증 고발이 돼서 저도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 또 고소인도 이자를 위증으로 고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아주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그 장땡땡이 맞다라면 그자가 이제 다시 증인으로 서가지고 뭔가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뒤집어 씌워버리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에도 보니까 그 여성분이 뭐 이렇게 뒤에서 뭔가 이렇게 조종한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행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닐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11구 사태 때 4명이 함께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순진리 통합 위원장, 박기성 위원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또 증인으로 아주 신랄하게 그때 상황을, 심지어는 그때 총의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제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장땡땡이라는 자가 또 등장한다? 뭔가 이제 양쪽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함께 왔던 박땡땡이라는 그러한 분도 이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잘못된 진술이다 그러면 바로 위증으로 고발해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위증으로 고소하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당사자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상황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러한 정황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보통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 끝까지 추적을 해야 한다. 끝까지. 네, 진실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진실을.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명백하게.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장땡땡은 상당히 아주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네, 위험하게 보고 있다. 이자가 이 진실의 편보다는 뭔가 이 잘못된 신념 쪽에 기울어져 있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이자가 쫓아다니면서, 재판에 쫓아다니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이거를 명백하게 진실 규명 차원에서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허경영 하늘궁 11구 사태, 지금 대한민국에 사이비 종교 창업 붐이 일어납니다. 사이비 종교 창업, 사이비 종교가 돈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지금 뭐 각종 사이비 무속이라든지 사이비 주술이라든지 뭐 이 나라가 통째로 흔들렸던 상황 아닙니까? 네,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뭐 건진 법산에 무슨 뭐 천공인의 뭐 별의별 종교인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 완전히 좀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허경영이라는 아주 이 종교 사기꾼이죠. 이자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